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피스의 트레이너 홍지원 한조입니다. 자, 오늘 운동백서 시간. 그쵸. 오늘의 주제는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쵸. 다이어트 시에는 근손실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요. 네. 근손실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이 사례를 들으면은 네. 운동 전후에 BCAA와 글루타민과 프로테인 섭취와 당 섭취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육이 손실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하기가 싫어요. 근손실이 일어날까봐요.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 프로필 촬영이나 대회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근손실이 너무 걱정됩니다. 내지는 뭐 일반적으로 저희 오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회원님들도 제가 지금 현재 근육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다이어트를 할 시기가 맞을까요? 지금은 근육 사이즈를 위해서 벌크업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일단은 저도 경험에 의하면 운동 초반에 근손실이 일어날까봐 이것저것 다 챙겨 먹어요. 나도 걱정했어. BCAA 막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운동 후에는 글루타민 꼭 먹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1시간 전에는 꼭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돼요. 네, 그랬었어요. 네. 전 잠자기 전에 뭐 카제인도 챙겨 먹었었고, 자는 8시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근손실이 일어날까. 자는 동안 근손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등교 시간에 걸어가는 것마저도 이 걸어가는 걸로 인해서 근손실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을까 네. 걱정했었고요. 운동량이 너무 많은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는데 이번 주말에 잠을 좀 하루 그냥 24시간 자야겠다. 근육 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피로를 빨리 회복해줘야지. 자, 우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실제 근손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 이미 상당한 범주를 넘어섰을 정도의 근육량이 아니라고 하면은 근손실은 특정 상황이 아니고서야 나기가 생각 외로 현실 상황에서 어렵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거는 또 저희가 공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부분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말이 뭐 옳다라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쵸. 저희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육량이 저희가 이제 체성분 검사를 하면은 100%, 뭐 120%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표준이 100일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오시는 성인 남자들이 100%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 조금 운동 좀 했어, 아니면은 과거에 어렸을 때 운동 경험이 좀 있어, 아니면 좀 나이가 젊거나 좀 더 스포츠형 이제 라이프를 갖고 계신 분들은 110에서 120% 정도 표준에서 약간 표준을 넘는 범주의 근육량을 갖고 있습니다. 좀 드물죠? 예. 네. 그리고 130%라고 하면은 상당히 근육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120과 130의 사이가, 이거는 물론 키랑 개인적인 근육의 이제 완성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굳이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한 120이라고 하면은 권상우 같은 몸을 보면 될 것 같고, 네. 130의 지방량이 적다고 하면은 이제 김종국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0%에서 지방량이 최저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돌 스타들 보면은 좀 말랐지만 좀 근육량 갖고 있는 형태를 이게 좀 귀에 듣기 좋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0에서 140 정도 되면은 제가 현재 140에서 130 사이 정도 됩니다. 네. 한주쌤도 그 정도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13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회를 뭐 경량 중량급 한주쌤과 저의 이제 그 사이 정도겠죠. 네. 중경 이제 경중량급, 중경 저도 여기 경중량급. 네. 그래서 제가 이제 83kg 정도 나가고, 네.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근육량이 한 140% 정도에 위치를 해요. 이 이상 넘어가면 이제 중량급, 헤비급의 몸들의 이제 사이즈가 나올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30, 140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이어트 시에도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르몬상으로는 반대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리상으로는 근육량이 늘 때 지방량이 떨어지는 거는 원리상으로는 말이 안 맞아.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20대 초반의 남성의 근육량이 100%를 표준이에요. 왔어. 운동을 열심히 해. 끝나고 라면만 먹어. 그래도 근육량이 늘어. 맞아요. 지방량은 떨어지고 운동량만 충분히 준다고 하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릴 때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중간에 쉬었어. 네.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은요, 근육량이 오히려 다이어트 상황이
체중을 뭐 늘린다고 막 하실 때보다 오히려 음식 더 잘 챙겨 드시잖아요. 닭가슴살도 정확히 먹고 단백질량도 정확히 맞추고 탄수화물량도 맞추고 그래서 저희 경험상은 진짜 뭐 140% 정도의 헤비급 빌더나 이제 140, 150에 그리고 이제 대회 이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근손실이 일어나지는 잘 않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저나 한주쌤 역시 우리 뭐 이제 그런 거 잘 안 먹지 않나? BCA 뭐 글루타민 이런 거? BC는 그냥 맛으로 먹고요. 그리고 글루타민은 안 먹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요. 사실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저희도 막 대회도 많이 뛰어보고 다이어트도 막 했다 말았다 해보니까 실제로 뭐 유산소 운동도 저희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렇게 근손 오히려 다이어트 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운동량도 늘고 대사량도 늘고 하다 보니까 호르몬적으로도 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저희 두 사례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근손실 되는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운동량은 많은데 단백질 섭취량도 너무 적고 거의 기하 수준. 네. 뭐 그런 케이스는 걱정을 하셔야겠죠. 네. 내지는 뭐 잠을 하루에 뭐 3시간밖에 못 주무신다든가 네. 그죠? 너무 피곤한데 운동이 계속돼서 이 운동이 나에게 스포츠 활동으로 다가오거나 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곤함과 스트레스로서만 다가와서 오히려 이 스트레스가 근육 손실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코티솔 호르몬도 많이 들어봤죠? 뭐 연관관계가 있는데 뭐 이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조심하시는 게 예. 상당히 즐겁게 살 때 즐겁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유산소 운동하고 정확히 잘 챙겨 먹으면은 그리고 생각하시는 만큼 근손실은 있는 케이스를 별로 본 적이 없다라고 좀 저희가 지난 제가 뭐 10년 넘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애 이제 제가 상담한 트레이닝 회원님들만의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축적된 제 기준의 데이터 베이스를 봤더니 의외로 없더라. 근데 이제 체성무상에서의 근육량의 저하가 있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다만 그 약간 수분하고 좀 그렇지. 많이 관련되죠. 네. 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체성문상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근육에도 지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육도 수분을 머금고 지방도 수분을 머금는데 이게 수분이 들어왔는데 배출이 적은 상태라고 하면은 체성문상에서는 되게 근육이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평소에 정말 잘 챙겨 먹어요. 뭐 짠 것도 잘 먹고 수분 섭취 잘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다이어트 하겠다고 음식을 막 예를 들어 염분을 그렇지. 확 줄이고 탄수화물량은 조금 줄였어. 근데 이걸로 인해서 체성분 수치가 근육량이 확 떨어져서 나와요. 왜냐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이어트의 과정이니라. 그러니까 뭐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 또 반대로 저장되어져 있는 이제 체내 에너지 양이 상당히 이 부분은 네. 그렇지. 이건 하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그렇죠, 네. 무인도에 한 2주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에 한 2주 정도 예, 위험을 그치. 걸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서는 사실 좀 필요 이상의 근육가 있으면 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치. 생존이 먼저 위협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머전시. 나 응급 상황이다. 네. 할 경우에 우리 인체가 이제 근육이라는 부분을 줄여서라도 나의 생존력을 더 높여야겠다. 저장되어 있는 지방, 뭐 탄수화물의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특정 상황이 아니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오버 트레이닝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오버 트레이닝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다이어트 막바지 상황에서는 실제 저희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상황에서 정말 중량도 많이 들 수 있고 근육의 순발력도 좋고 근신경계도 발달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오버 트레이닝을 경험하시기는 생각외로 쉽지가 않아요. 하체 운동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인터넷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요즘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언제든지 정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되게 상업적인 형태의 것들이 많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예전에는 좀 순수 양질의 정보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상업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제 카더라 통신들 네. 정말 많죠. 네. 근데 너무 정보들이 많아서 오히려 유저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혼란을 겪으시죠. 네, 혼란을 네. 겪으시고 네. 근데 뭐 저희 정보는 뭐 100% 저희께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인터넷상의 정보들은 좀 약간 비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지는 운동 후에 뭘 프로틴을 챙겨 먹지 않으면 근손실의 여지가 있으니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근육이라는 거를 몸의 인체에서 빼낼 때 그러니까 인체가 근육이라는 부분의 양을 줄일 상황이라는 게 쉽게 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만약에 식사 조절, 그렇죠? 음식 조절을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하고 탄수화물도 너무 줄이지 않은 상태, 유산소 운동 적당히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잘 열심히 하시면서 필요한 정도의 수면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 좀 참고하시고 좀 마음을 좀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캠페인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운동하자. 근손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하는 지금 그 순간이 더 근손실이 올 수가 있다. 네. 스트레스 없이 그냥 즐겁게 운동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양질의 접근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단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피해라. 음식 섭취가 너무 불균형하다든가 그죠? 예. 단백질과 탄수화물량이 잘 들어가고 있어도 특정 영양소가 너무 떨어지는 다이어트는 장기간 지속했을 때는 반대로 이제 몸에 전해질 불균형과 근육이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 인체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그 요소들을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 주는 거지 그 요소 중에 하나를 뭔가 차단하는 거는 골고루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TV에서 뭐 일일식이나 이전에 뭐 요즘에 한참 이슈됐던 그 고지방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썩 달갑게 트레이너로서 네.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영양소 차단이라는 거는 뭐 특정 어떤 상황에서는 장기간 지속될 때는 몸에 좀 데미지가 오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양지를 하시고 운동을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자, 근손실을 걱정하고 계신 유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물론 근손실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 말고 그럴 시간에 오히려 더 즐거운 운동을 스포츠 활동을 하시고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득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ABS 온라인 PT 트레이너 홍주원 한주였습니다. 운동백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